후에 보정한 거, 이게 몇조? 19조 보정 얘기잖아요. 19조 보정. 국제 특허 출원인은 국제협력조약 PCT 19조 1항에 따라 국제조사 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 출원의 청구 범위에 관하여, 그죠? 보정을 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보정서의 국어 번역문, 그 보정서의 사본, 외국어로 출원할 때는 보정서에 그 번역문을 내고 국어로 출원했는데 19조 보정을 받은 경우에는, 아니 19조 보정이 있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보정서 커피본을 그냥 내야 된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국어로 제출했을 때도 그 국어 사본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204조 1항인데 사망이 있어요. 국제특허 출원, 그걸 뭐 204조 1항까지는 우리가 알아서 다 냈는데, 사망을 보면 국제특허 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 1항에 따른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기준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1항하고 똑같아, 그죠?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그 설명서의 국어 번역문, 국어로 출원한 국제 특허 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사본, 그거를 똑같이 19조 보정서랑 똑같이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이런 거였죠. PCT 출원하고 이렇게 통보하면 그거 후에, 작성 후에 F예요. PCT 19조 1항에 따른 어멘드먼트를 내면 이거를 번역문 제출해야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204조 1항 얘기고, 그죠? 그런데 이 19조 보정뿐만 아니라 19조 보정에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19조 보정서를 설명한 설명서예요. 이건 안 해봤죠? 여러분들 다? 유대리님 해보셨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도 번역문을 제출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 204조 3항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 실무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19조 보정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비 심사 보고서. 뭐라고 이게? International Preliminary Report on Patentability, 그죠? 특허성에 관한 예비 심사 보고서. 이거 작성 리포 전에, 그죠? 이 전에 뭐가 나와요? Written Opinion이, 그죠? 외현주 대리님한테 많이 설명한 것 같은데, 민영 연구원님은 한 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했어요. 어? 네. 리튼 오피니언에 따라서 이 보고서 작성 전에 리튼 오피니언이 나오고, 어? 그거에 대해서 리스폰스가 들어가고 플러스 어멘드먼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이건 물론 이거 다 옵션 사항이에요. 옵션 안 해도 돼. 어? 뭐 했을 때 얘기해요. 어멘드먼트가 들어가면 이걸 베이스로 해서 RP가 작성된다. 그렇죠? 응? 작성 전에 고정을 하고 그걸 작성 후에 보고서가 작성되는 건데, 이거는 이게 예비심사 보고서, 이거는 디맨드를 제출했을 때 이제 예비심사 청구를 한 경우 하면 그렇고, 1번은 모든 건에서, 그죠? 어? 모든 PCT 건에서 다 해주는 거고, 어? 이거는 all case에 적용이 되고, 이거는 디맨드 청구한 건에만. 예비심사 청구서예요. 다 아는 거지만 이게 이제 해당 건이 없으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가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 정도는 설명하는 거 이제 물어볼 일만 있죠, 그죠? 이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죠, 이 단계는. 그래서 이때 어멘드먼트는 클레임만 해당되고 청구받냐만, 그죠? 어? 여기서 어멘드먼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 클레임 뭐 스페시피케이션 명세서 돌면 다 된다고 했어요. 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5조다. 썼어요. 이게 태국법 205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새롭게 단계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 설명서 번역문. 왜 그러냐면 노민영 연구원님 건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면, 이게 뭐가 아이폰 즐겨찾기를 해놔야 되겠다. 이거 하면 되죠?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네. 아, 저 즐겨찾기 옆에 그 별하고 플러스 돼 있는 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 줄에 돋보기 옆에 왼쪽에, 그 왼쪽에. 이거? 아니요, 그 돋보기 아이콘 왼쪽. 어디? 이거 왜 다르지? 무슨 저기 A 옆에 저거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A 옆에. 응. 네. 아, 여기구나. 네, 네.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사무실이 그립더라고요. 이거 더 시원해. 사무실 일할 때 일하는 건 그렇지만 에어컨은 여기가 나은 것 같아. 춥잖아요. 맞아요. 자, 이 건이 이제 옛날 건 출원된 건인데, 옛날에 우리 팀에 이제 전지현 연구원이라고
공개 명세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아니야? 아니네. 이상하네. 맞나? 70페이지. 안 나오네. 응? US 2019 046 823 US 2009 46 823 맞는데 뭐지? 자, 여기는 이 동시에 공개가 안 되고 이상하다. 나는 이게 초기 공개가 있고요. 19조에 따른 보정된 청구 범위 사후 공개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보면 19조 보정만 따로 보정된 거죠. 아니, 공개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19조 보정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끝난 다음에 뒷장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스테이트먼트 언더 아티클 19. 그래서 청구한 19조 보정을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1항하고 종속항은 이렇게 보정됐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제출을 하냐면, 그 번역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내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서 다른 프린트가 제대로 안 돼요. 이렇게 제출을 한다고요. 그래서 설명서 항목이 따로 있을까? 식구조 보정서 하듯이 따로 이렇게 되면은 출원 번역문 서지사항 내고, 그 다음 19조 보정 내고, 그 다음 설명서 번역문 내고, 이렇게 두 개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일 자체가 따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야,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 이렇게 할 때 요거 클릭하잖아요. 요거 말고 이제
의견서, 번역문, 기타 문서 체크하면 설명서, 번역문, 제출서 이렇게 있어요. 어? 다른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설명서 내용 이렇게. 여기다가 그 19조 그 번역자들은 안 해올 거예요, 저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번역을 해서 이렇게 요 양식대로 국내 팀에 보내면 설명서 이런 양식으로 해오겠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변환을 해가지고 같이 그렇죠. 똑같이 여기도 변환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이것도 다 똑같이 19조 보정서랑 똑같이. 그렇지만 뭐 이거는 핀 파일에서 오는 건 아니고 그냥 요것만 제출해서 그냥 이것도 뭐 변환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물론 뭐 이거를 제출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출해야 돼요. 물론 이제 204조 사항을 보면 국제특허 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3항, 그러니까 1항은 19조 하의 보정서, 3항은 19조 1하의 설명서, 그거를 밟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죠. 특허협력조약 제19조 1에 따른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어로 출원한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 또는 설명서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외국어로 출원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국어로 출원된 경우에는 그거를 뭐 사본이니까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뭐 제출된 걸로 본다, 그런 규정이죠. 일단 이거는 19조 하의 보정 얘기고 205조에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205조에는 IPRP에 그냥 그 설명 레터 서신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죠? 레터에만 출원인이 그 수리관청에 제출한 레터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죠. 이렇게 보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게 이거는 19조 하에서 설명서는 뭐 공개가 되지만 34조 챕터 2 하에 보정서 관련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고 공보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IPRP에는 첨부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됐고, 34조 보정 하에서는 우리가 따로 그거에 대한 설명서에 따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출할 필요는 없다. 19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19조 하의 설명서 관련, 그러니까 공개 명세서를 보고서 19조 보정인 경우에는 19조 보정서 뒤에 설명서가 첨부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거기에 이 건처럼 처음에 공개될 때는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초기 공개가 있고 사후 공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공개 명세서 자체에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명세서만 들어있고 19조 보정도 포함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19조 부정이랑 같이 그러고 설명서가 있다면 설명서랑 같이 이렇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류영권님이 받은 이번 해야 되는 건은 공개 명서에서 뒤에 19조 보정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따로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근데 대부분은 같이 동시에 공개가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선심사 PPH 이거를 여러분 신대리님만 하고 실제로 해보고 이제 두 분은 그 설명만 듣고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는 알죠? 우선심사 제도의 일종이에요. 우선심사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긴급 처리를 요하는 그런 발명, 그리고 국가기관이 한 거, 방위산업 분야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출 촉진에 관련된 뭐 반도체 설계에 관한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이한 그 산업적인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실시가 필요한 발명, 그리고 또 선행기술조사 신청해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그런 건들, 그런 것들은 우선심사 대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외국에서 출원 특허 결정된 거, 그런 내용이 있는 건들을 우선심사 신청하면 그거를 조기에 심사 결과를 외국에서 특허된 거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그거를 우선심사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조심하세요. 이거 떨어지면 그죠? 발 다치고. 얘기할 건 하는데 시간은 없고 큰일 나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죠? 일반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한 건들, 그리고 특허 또는 특허 결정, 특허 결정된 건. 그 다음에 PCT, PPH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USPTO, EPO 이런 데서 특허 해줄 거라고 이제 특허 결정이 되거나 특허가 된 건, 그 정도 건들은 클레임을 맞춰야 돼요. 클레임이 청구 범위가 일치하거나 협소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뭐 이만큼의 청구 범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 A 있는데 A 플러스 알파 이건 안 된다는 얘기. 그죠? 알파를 지우고 이거랑 거의 동일하게 하거나 A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이거
설명 안 해도 알죠? 외국 거랑 똑같거나 그거보다 작으면 돼. 좁으면 그쵸? 외국에서 이만큼 해줬는데 우리는 이만큼 받겠다고 하면 대상이 아니고, 그죠? 그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미국엔 이만큼 해줬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청구 범위를 보정하면서 맞추면서, 아니 뭐 원래 또 똑같다면 상관없고, 그죠? 가만히 있어도 같다면 상관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PCT, PPH는 ISR이나 뭐예요? 국제조사 보고서나 IPRP 상에서 신규성, 인벤티브 스텝, 진보성, 그러니까 아니 신규성, 노벨티, 인벤티브 스텝,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것들이 다 모든 클레임에 yes로 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심사 결과가 신규성, 진보성,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응? 노벨티 하고서 클레임스 뭐 1에서 3 yes 아니면 no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응? 이거 노벨티, 인벤티브 스텝, 모든 클레임,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어플리커블티, 모든 클레임 다 yes